예, 유튜브 회원님들께서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아슬아슬했죠, 오전에. 네, 오전에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이제 60일선을 이탈했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침에 강세였죠. 원래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보합 정도 출발했어야 되는데, 예, 오전장이 1323원 정도까지 올라서고 나서 오후장에 대밀리고, 예, 그다음에 10시 반 넘어서 중국의 그 제조 PMI하고 비제조 PMI, 일단 뭐 기준치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예, 중화권 증시가 중국 증시가 좀 턴이 나왔습니다. 심천하고 상해 종합이 한 0.6%, 1% 넘게 좀 올랐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 보게 되면은 그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는, 네, 플러스 한 5원 정도까지 오르다가, 예, 오후장 접어들면서 이제 환율이 좀 꺾이다 보니까 외인들 그 선물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코스닥에서 한 1,000억 넘게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에 동시호가에, 예, 매도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오전에 60일선하고 지금, 예, 35일선 이탈하고 나서 종가에 딱 살려놨는데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을. 요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예,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요거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6월 말일인데 바로 그냥 또, 예, 데이터가 뭐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말 좀 우선 이제 제가 어제까지 그 수급 동향을 먼저 좀 보죠.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하반기 장세가 출발하는데요. 음, 시장이 이제 요거 예측, 물론 7월 원래는 이제 원래 만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예, 만기까지는, 만기 지나봐야 이제 정확히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하반기 방향성이 나오는데, 먼저 요거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전이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의 이제 그 수급이에요. 코스피, 예, 코스닥. 어제까지 수급인데요. 6월 달에 개인들이 오늘 뭐 조금만 300, 그러니까 어제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장중에는 조금 이제 변화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종가 기준했을 때는 뭐 매도도 안 했고 매수도 안 했잖아요. 6월 달에 거래소는 뭐 6,700억 정도? 외국인들이 1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1월 달에 6조 3천억. 그러니까 외인들은 발바닥에서 항상 매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월 초부터 외인들이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5월 달, 6월 달도 매수를 했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회원님들. 작게 들립니까? 제가 지금 목이 요즘 방송을 좀 많이 해서 막 잠기고 막 그래서, 예, 목소리를 조금 낮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리신다고 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예, 미스 사랑님께서 조금 볼륨을 좀 업을 좀 시켜보세요. 좀 높여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예, 뭐 끊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낮게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6월 달은 8,700억 정도 지금 순매도했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거래되고 안 나왔으니까 어제까지의 이제 수급이에요. 보면 기간도 지금 간망이죠.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월까지는 외국인들이 4조 2천억을 전차적으로 지금 많이 매수했어요. 전차적으로. 예, 많이 매수하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삼전하고 하이닉스 움직이니까
예,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근데 6월 달부터는 외인들이 조금 차익을 하죠. 차익. 근데 외인들이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또 바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아마 7월 달까지도 조금 소강 국면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만기까지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수급 보시면요. 우리 국내 기관은 이게 뭐 국내 기관 지금 역할을 전혀 안 합니다. 연기금 같은 거 거래소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 6월 달에 1조 1천억. 물론 연기 같은 게 3조라고 이제 하이닉스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요. 연기금은 작년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5월까지 거의 간망이었어요. 네? 그죠? 기관 쪽은 전혀 기관 합계력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도 개인하고 외국인들 싸움이죠.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그 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기관들 많이 매도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6월 같은 경우도 거의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간망이죠, 간망. 근데 그러면 주도 세력이 외인인데 외국인들이 6월 달에 이게 간망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그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간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관 쪽에서 안 들어오면?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고 조금 더 주더라도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개인들의 한계겠죠. 뭐 거래소는 그렇다 치고요. 예, 코스닥 쪽 보시면 요 코스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좀 보시면은 개인들이 지금 6월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달은 5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 5월 중순까지 네, 개인들이 저점에서는 꼭 매수 안 합니다. 제가 보면 개인들은 꼭 고점에서 매수해요. 고점에서. 3월 달, 4월 달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한 거 보세요. 6조 원, 6조 1천억을 매수했어요. 두 달 만에. 3, 4월 달. 예. 특히 그 고점에서 4월 19일 날이 지수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이나 또 기관들은 코스닥 매도를 안 했어요. 간망이죠. 그나마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6월 달에 3천억 가까이. 예. 그나마도 이제 조금 버팀목이 된 거죠. 연기금 때문에. 근데 외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3월 달에 1조 1천억, 4월 달에 1조 1천억, 5월 달에도 1,400억, 6월 달도 지금 5,7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연속 때렸고, 어찌 보면 기관 쪽도 3월 달, 4월 달, 기관 애들은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계속 쏟아붓고, 5월 달, 6월 달은 간망이에요, 간망. 이 수급을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만 계속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시더라도 예,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다. 이것을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거래소 같은 경우 올해 보시면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12조 3천억을 매수했어요. 전체. 코스닥은 2조 3천억을 때리고. 예. 근데 12조 3천억을 누적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 12조 원을 삼성전자를 매수했어. 예?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5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하이닉스는 1조 5천억 정도 매수했고 현대차도 한 1조 4천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외인들, 이 주도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뭡니까? 예, 전차에 집중하고 있다. 전차. 전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쪽은 좀 찌글찌글했던 것이 예, 외인들이 12조 3천억을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으니까 2600까지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삼성전자 빼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쪽은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다른 쪽은. 예, 그런 거죠. 예, 삼성전자에만 12조 원을 매수했어요. 코스닥은 계속 매도. 기관 쪽은 1월 달부터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쏟아붓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관 쪽 작년 재작년 엄청 때렸거든요. 거래소 11조 3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2조 2천억을 매도했어요. 예, 근데 올해는 거래소는 이제 크게 매도 안 하고 오히려 코스닥이 또 6월 달도 거래소보다 기관들 매도 물량이 더 크죠. 예, 그래서 이 수급만 놓고 보면 외인들도 이제 매도를 했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예, 이 수급 구조를 보시면.
그렇죠. 개인들이 인제 이건 물론 이제 개인들이 다 인제 그 삼성전자 많이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코스닥은 지금 8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 구조가 지금 코스닥은 좀 전형적으로 개인들이 지고 있는데 요게 좀 변화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지 수급 구조가.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지 7 월부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스닥은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예 또 이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소에 인제 외인들이 이미 그 세팅해 놓은 상태고 예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외인들이 4조 원 매도했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2조 2천억 기타 법인도 코스닥을 2조 2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코스닥 2조 2천억 매도하고 예 기관에 3조 5천억 매도하고 기타 법인도 지금 작년엔 1년 동안 2조 2천억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작년에 그 기관에서 코스닥을 1년 동안 2조 2천억을 매도했잖아요. 근데 상반기에는 작년 1년 동안 매도했던 금액 이상을 매도했어요. 3조 5천억을 매도했지 않습니까?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작년에 1년 동안 2조 2천억을 매도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에 매도했던 금액의 거의 90%를 매도했잖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하반기에도 매도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반기에는 기관애들이 이제 매수 전환되거든요. 매수. 예. 매수 전환돼 가서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매수. 예. 코스닥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예. 그럼 원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개인들이 매수할 때보다도 특히 이제 외인보다도 이 기관에서 매수할 때가 상당히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개인들이 8조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요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하게끔 토해내게끔 시장을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안 빼면 크게 안 빼면 계속 지루하게 또 이제 한두 달 행보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측을 우리가 수급상으로 봐서 인제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아하 이제 외인하고 작년에 그냥 코스닥 이렇게 때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지금 기관하고 기타 법인은 작년 1 년치보다 더 많이 때렸네. 그럼 요놈의 새끼들은 인제 물량 나올 게 없네 이제 크게.' 네. 그 하반기에 얘네들이 인제 들어올 거란 얘기죠. 왜? 또 뭐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차원에서 주가 올리려면은 기관들은 힘들거든. 지금 고객 혜택도 많지도 않고 뭐 펀드 막 가입도 많이 하지도 않고 하니까. 코스닥 쪽으로 또 인제 반짝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가벼운 종목 많이 있는. 좌우지간 수급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의 변화가 7월 달부터 좀 바뀌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마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예 기관하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 외국인들은 이제 인제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외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7조 1,000억을 매도했는데 1년 동안.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2배를 지금 매수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렇게 1,320 원까지 급등이 나왔고 네 환율은 제가 다음 주에 인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아하 그럼 외국인들이 7월 달도 어차피 또 휴가 시즌이고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6 월에 이어서 7월 달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좀 감망할 수 있다. 얘네들 공격적으로 들어올 일은 없겠죠. 예 거기다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상반기에 지금 삼성전자를 12조 원을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외인들 지분이 52% 예요. 예? 52%. 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30% 올라왔거든요. 예? 30% 올라왔어요. 지분이 이제 52%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점에 30% 올라왔고 예 지분도 지금 제일 많았을 때가 57% 였거든요. 예. 하이닉스도 지분 꽉 차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들 지분이 지금 53% 에다가 주가가 지금 60%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인제 좀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반기 쪽으로 얘네들을 매수했으니까 안 그러면 어
얘네들을 조금 토해내면서 이제 다른 섹터로 외인들의 수급이 좀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일부 좀 차익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의 변화를 다음 주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7월 달, 8월 달 제가 어제 그 회원님들께 나스닥이 딱 맥점이라 그랬어요. 기술적으로. 예? 나스닥이 이제 치고 올라갈 자리다. 어제 그랬죠. 그죠? 자, 자, 나스닥이 어제 기술적으로 예? 여기가 21선 지금 21선하고 61선 예? 121선 여기가 지금 초기 국면, 초기 국면.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나스닥 그러니까 아니 나스닥이 다우지수 나스닥은 지금 그 대형주 빅테크 몇 종목 가지고 지수만 지금 끌어올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요 종목만 안 빠지면 지수는 안 빠져요. 아시겠죠? 예. 근데 다우지수 기준 했을 때는 원래 그 하반기에도 일단 4분기에도 강했는데 7월 달이 그러니까 7월하고 12월 달이 가장 강했어요. 7월, 12월이. 8월 달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차트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올해도 지금 1월 달에 다우지수가 강했고 2월 달에 조정이 나왔고 3월 달, 4월 달 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마감했어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다우가 올해도 하락 마감했고 6월 달에 조금 올랐죠. 그죠? 예, 오늘도 아마 다우가 좀 오를 것 같은데 그럼 결론은 이제 6월 달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6월 대비해서 7, 8월은 더 좋았다. 예, 그래서 9월 달이 이제 가장 많이 하락이 나왔었고. 자, 그러면은 미국도 만약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가 물론 이제 금융 섹터가 올라오면서 이제 나스닥 대비해서 좀 강했는데 미국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S&P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죠? 어제 그 다우가 좀 올라오니까 나스닥은 안 빠졌습니다만은 예, 오르지는 못하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다우 지수가 제가 어제 그 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점. 그러니까 여기서 딱 고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차트 보시면요. 그 정배열 초기 국면. 그러니까 여기서요. 21선과 61선이 작년에 2022년도 1월달에 1월달.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21과 61선이 121선을 데드를 시켰습니다. 예, 데드 시켰죠. 데드 시키고 나서 그 1년 반 만에 예? 예. 1년 반 만에 이때는 이제 급등 났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이제 의미는 없고 요 중간에 예. 그러면서 또 수렴형 만들고 나서 지금 정별 초기 국면을 만들고 정별 초기 국면. 그러면서 추세가 예, 이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돌파를 했죠. 이렇게. 그 제가 어제 다우 지수가 예, 맥점이다.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계를 보게 되면 7월 달, 8월 달은 다우가 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다우 지수 그러니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우에도 편입되어 있고 S&P에도 편입되어 있고 나스닥에도 편입되어 있어요. 3대 지수에. 예. 근데 나스닥은 대부분 이제 IT 쪽이 이제 강하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면 가볍게 움직이고 근데 다우 30개 종목에는 뭐 화이자도 있고 머크도 있고 제약주 그죠? 그다음에 은행,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그다음에 산업재, 뭐 기계업종, 뭐 캐터필러부터 해가지고 예, 좀 시총이 무거운데 많이 잖아. 나이키도 있고 뭐 코카콜라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애플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간다 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만약에 오른다. 7, 8월 달에 좋았으니까.
예, 그럼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뭐 금융이 됐던 아니면 뭐 기계 장비,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 지난달에 6월 달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옵니다만 다시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나가죠. 예? 요런 놈들. 그죠? 아니면 뭐 금융주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어요.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예, 머크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받겠죠. 그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음 주가 될지 뭐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기준했을 때 만약에 34,500원, 34,500원이 아니라 34,500원 일단 돌파한다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뭔가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주 빅테크가 안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플랫폼. 예.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고, 예, 이면 다른 섹터 간다 그러면 그게 뭐 제바가 됐던, 뭐 금융이 됐던, 기계 장비 쪽이 됐던, 아니 음식료가 됐던 간에 예, 그쪽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요걸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물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시겠죠? 예.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자, 잠깐 보죠. 예. 지금 나스닥이요. 올해 그러니까 오늘 뭐 저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일단 뭐 상승 마감하겠죠. 원래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돌립니다. 그동안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나스닥이 올해 상반기 예? 1월 달부터 지금 6월까지 상반기에 28% 올랐어요. 28% 지수가. 예. 역대 이게 세 번째거든요. 75년도에 45% 올랐고, 그다음에 83년도에 37% 오르고, 올해가 지금 28%세 번 올랐어요. 91년도인가는 그때 27%인가 올랐었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역대 세 번째 강한 상승이라는 이게 그 빅테크로 인해 가지고 그 중간에 여기 보시면 러셀 20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월 달부터 박스죠. 6월 초에 이제 잠깐 돌파한 거예요. 잠깐 돌파하다 눌림지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 대조적이죠. 그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드렸어요. S&P 500도 마찬가지. S&P 500개 기업 중에서 예? 지난 6월 중순까지 500개 기업 중에서 한 10개 안팎만 주가가 올라갔고 490개가 다 빠졌어요. 예. 근데 6월 달에 조금 이제 오르면서 이제 오른 종목군들이 좀 나왔죠.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도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요 75년도 데이터상으로 45% 오르고 이제 하반기 들어갔잖아요. 하반기. 그럼 나스닥이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상반기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예.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만약 이렇게 올랐는데 뭐 하반기 얘네들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예? 아니면 더 간다. 그래 버리면 지금 현재 추세 이 수급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른 쪽도 못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금리나 하는 시기도 아니고 유동성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풍부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는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치고 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오른 거보다도 이쪽 애들은 얘네들은 빅테크는 워낙에 시총이 높잖아요. 애플만 따져도
$3조 넘으니까 대한민국의 코스닥,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뭐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애플 한 종목만 되더라도. 예. 그 얘네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만 이쪽에서 수급이 들어간다고 하면 얘네들은 점상 그냥 막 올라가도 티도 안 나.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다시 이 구도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행보만 해줘도 이쪽 있는 애들은 숨쉬기가 상당히 좋겠죠. 편하겠죠. 예, 이게 관건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시비가 엇갈리겠죠. 큰 흐름이 이제 여기서 판이 이제 뒤집힐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어땠었느냐. 그동안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제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상반기, 현재 미국 시장의 시장 구도를 이제 어떻게 그려 나갈지 이게 중요한데,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 구도를 그대로 그려 나갈 것이냐, 빅테크가 다시 또 올라갈 것이냐, 계속, 아니면 다우지수라, 뭐 얘네들도 이제 빠질 때는 없습니다만은, 예, 얘네들 또 수급이 쏠려버리면 안 빠져도 뭐 행보만 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상반기에, 예, 대형 지수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역사적으로 세 번째 많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올해, 어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러시아 2000 지수 아니면 다우 지수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애들이 올라갈 것이냐. 예? 저는 아마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예. 7, 8월 달은 다우가 좋았다니, 다우가. 근데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 보게 되면 이렇게 오르고 나서 한 5, 6번, 6번인가 있습니다. 20% 이상 오른 게, 상반기에 나스닥이. 예, 그 중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럼 이제 우리 시장 보시면, 우리도 지금 미국과 거의 구도가 비슷합니다. 예. 어, 자, 2차 전지, 우리는 지금 2차 전지가 막 업종에 분산돼 있잖아, 종목군들이. 그죠? 네. 반도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만 딱 보면 되는데, 삼전환이스.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시총 1위잖아요. LNF. 근데 코스닥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거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KRX 그 2차 전지 그 뉴딜리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KRX 반도체, 예, 그다음에 KRX 바이오. 예, 바이오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비교만 해드리려고 이제 띄운 거고, 우리 시장도 상반기 구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예, 1월 달까지는 다 동일했어요. 1월 달까지는 동일했다가 2월 접어들면서 2차 전지가 끌어올렸죠. 예, 여기까지는 외인들이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 개인 투자원들께서 끌어올린 거예요. 그때 이제 반도체 같은, 여기서 딱 희비가 엇갈리죠. 2차 전지 올라갈 때 반도체는 빠져버리죠. 네, 그죠? 2차 전지 반도체 올라갈 때 제약업종은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자금에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막 풍부해가지고, 예, 전업종에 다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예, 유동성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죠? 그 반도체도 여기서 빠지고 2차 전지가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또 올라갔죠. 그러면 4월 19일 날 코스닥이 이때 고점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고점 나왔을 때. 네. 조정이 나오면서, 그때 코스닥 지수 조정 나오면서 반도체 조정 나오고 뭐 제약업종도 조정 나왔습니다만은,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5월 달 접어들면서 2차 전지는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오른쪽 고점이 낮은, 지금 현재 쌍봉이죠, 전형적으로. 그러면 반도체가 좀 치고 간 거예요. 구도가. 바이오는 다시 재차 밀리고 있고. 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4월 달에 이제 2차 전지도 여기서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한 게 그 당시에 미스터 마켓에서 다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좀 2차 전지 좀 고점이죠. 쌍봉이에요, 쌍봉. 아직은. 현재가 뭐 다시 살릴 수도 있겠죠. 반도체가 다시 한번 늘림 준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이 또 2차 전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 뭐 바이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그 소비재라든지, 예, 산업재 섹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까 이제 그 흐름을 제가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구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2차 전지, 1분기는 2차 전지, 2분기에는 반도체가 끌어올렸어요. 제약바이오 찌글찌글. 물론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6월 초부터는 이제 막 개별적으로 막 급등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이제 시그널이죠. 경기 민감도 찌글찌글했고. 자, 하반기 구도는 뭐 제약바이오 치고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 코스닥 종합 지수를 움직이려면 첫 번째가 이제 제바예요, 제바. 예? 예, 제바. 두 번째가 예, IT죠. 반도체. 원래 이런 구도였어요. 세 번째가 엔터 정도? 엔터하고 이제 뭐 게임인데 이쪽은 이제 종목이 많지 않고 시총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이게 움직이지 못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올해부터 2차 전지가 들어와 봐. 2차 전지가 지금 1위 자리에 올라온 거야. 2차 전지가.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코스닥 전체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예, 주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봤습니다.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제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바도 예, 계속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니 저 제바가 아니고 2차 전지하고 만약에 뭐 미국처럼 빅테크 간다 그러면 다른 쪽은 찌글찌글 할 것이고, 얘네들이 현재 이 구도를 국내 증시도 그대로 그려 나갈 것이냐, 아니면 키 맞추기 장세, 뭐 제약바이오 못 올랐던 얘네들이 올라오고 뭐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예,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이제 반도체는 얘네들 안 빠지더라도 이게 행보만 해주면, 이게 또 갑자기 또 빼버리면 또 안 됩니다. 왜? 전체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코스닥. 예. 그래서 뭐 현재 840 전후 아니면 800 전후에서 예, 한 번 더 뺐다가 이렇게 행보만 해주면 다른 섹터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겠죠.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다우 같은 경우가 7월달, 8월달 나스닥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현재 제 예상대로 그렇게 움직여 준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현재 구도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대형 백지수 요 상대 비율 차트 보시면, 물론 아직은 이게 눈에 확연하게 이제 띄진 않겠죠. 예,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고점이거든요. 예? 23년, 여기 23년 세 번째 고점. 예, 23년. 그리고 하단이 여기는 이제 소형주. 어제도 보여드렸죠. 예, 얘는 이제 23년, 얘는 이제 지지 맥점이고. 6개월 동안 지금 다우지수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예, 6개월 동안 지금 역사적으로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올해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높은. 예. 거기다 이제 아까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7월달, 8월달은 다우가 강했고, 그 다음에 그 대형 요 IT 100 지수, 대형 지수, 얘네들은 지금
쓰리봉 자리죠. 쓰리봉. 이 쓰리봉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천장을 뚫을지 저도 몰라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도 구간이면 그것도 이제 연수로 23년이란 말이죠. 예, 보조 지표 살 때도 상당히 좀 가열권이고. 어지간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크게 안 밀려도 예, 좀 박스권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요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딱 눈에 박히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어제 다우지수가 딱 그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거나 딱 맥점인데. 제가 어제 딱 기술적 맥점 자리입니다. 그랬는데 어제 다우가 그 예. 나스닥 대비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옵션 이게 이제 만기 전후까지 아마 뭔가 이제 변화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저도 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예. 좀 타임하고 이제 비중 조절하시면서 일단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차트를 보시면 자 그 종목 혹시 그때 종목 혹시 좀 문제된 종목 있으시면 그전에 그 우리 그 회원님이셨던 분들 혹시 그 무료 방송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 전화번호 아실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전에 제가 뭐 개별적으로 전화하시고 저 메일로 막 종목 상담하시면 제가 다 진단해드리고 했잖아요. 그 회원님이 아니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모른 척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어차피 또 이 바닥에 있으면 다들 또 이제 무방이 됐던 뭐 유방이 됐던 얼굴을 계속 볼 사이인데 예, 전화번호 주세요. 안 그러면 그 메일 제 주소 아시니까 그쪽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성심성의껏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지금 보시면요. 이게 월봉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그 시가를 봐야 돼, 시가. 예? 시가를 봐야 됩니다, 시가. 근데 지금 월봉 보시면은 그 아주 좀 애매모하죠? 예? 한일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코스피에요, 코스피. 코스피 그 20개월 선을 이게 이번 달에 돌파를 했는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이 로고로 보게 되면 딱 추세 저항이 여기가. 그래서 제가 6월 초부터요. 여기가 돌파를 이제 월중에는 살짝 했다 지금 윗거래 나온 거야. 네? 요거죠, 요거. 여기잖아, 여기. 그죠? 거기다 외인들은 이제 5월 달까지 계속 매수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월봉에 딱 이렇게 마감했다면 이렇게 아주 애매하지 않습니까? 캔들을 보시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월봉 이게 위치가 지금 원래 이제 주식이란 것은 이렇게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어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20개월 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 장대 양모로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주기 좋아요. 그러면서 20개월 선을 이렇게 정배열로 전환시켜줘야 돼. 근데 지난달은 살짝 돌파를 시켰어. 외인들이 계속 5월달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이종복 전문가님,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또 직접 제 방송까지 오셔가지고, 예, 채팅까지 해주시고. 잘 지내시죠? 이종복 전문가님 맞으시죠?
예. 근데 다른 그 회원님들이 호응이 없으세요? 아니신가? 예. 이정복 전문가님, 예, 오카리아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으시네. 예. 자, 일단 요거 좀 방송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 보시면 그 회원님들 월봉 차트 보세요,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서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음 달에 위쪽으로 양봉으로 이게 뻗어 올라가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 체크를 제일 먼저 해드린 거예요. 예? 예. 아주 기관 애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 외인들이 또 여기서 미친 척하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를, 현대차하고 그 다른 섹터 뭐 대표주 사가지고 지수를 못 올립니다. 일단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지분이 지금 한 52%꽉 채워놨는데, 과연 7월 달에도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올까?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점에서 피보나치로 보더라도 여기가 그, 예, 일반으로 봐서 61.8이 61.8, 여기가 61.8이 가장 강한 자리거든요. 거기서 4월 달에 윗골에 나온 거고, 이번 달도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 또 윗골에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가 로고로 보게 되면 추세에서 상단 저항이에요, 저항. 이 저항입니다. 코스닥이 이 트렌드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6월 달도 아예 이럴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 줄 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걸 돌파를 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돌파를 하는 척 하다 이렇게 윗거리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손실이 큽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주 애매하잖아, 월봉 자리가. 하락 저항선이면서, 예, 61.8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데 거기다 또 수급이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개인들만 또 매수를 하잖아, 그런 자리에서. 그죠? 예. 기관하고 외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니까, 그것도 4월 달에 돌파를 하는 듯 싶다가 얻어 맞았는데 이번 달에 또 얻어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6월 달에도 그 회원님들께 좀 관망을 좀 하자, 그렇게 말드렸던 것인데, 음,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만약 7월 달에 조금 눌림을 준다. 지수는 좀 묶어놓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묶어놓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하방 쪽으로 뭐 거래소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으니까 만약 아래쪽으로 누른다 그러면 이제 기회고. 근데 이 코스닥은 이 주봉 보세요. 주봉.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주봉 보시면 요거 이제 주봉의 20주선. 여기가 840이에요. 840. 예, 요걸 깨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의 주봉 보시면요. 그동안 저점 주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20주선에서 강한 되돌림 반등이 나왔죠. 이거 다음 주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가 주봉이. 예.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120주선, 이거 엄청 강한 저항선이고, 120주선이 사실은 이걸 돌파를 할 때는요, 개인들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거 또 꺾입니다. 여기서 돌파시켜 줄 때는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뭐 기관하고 외인들이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두 종목만 사가지고 돌파를 하든지 어떠든지 뭐 하더라도 우선은 그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20주선이 120주선 대드시키면서 급락이 나버리잖아요. 그 이제 반대로 무슨 얘기야? 120주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라는 얘기. 이건 제가 그래서 4월 달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5월 달에도 돌파를 하려다가 여기서 실패를 한 거야.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모양이 안 좋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예. 근데 여기서 또 인제 20 주선의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죠. 90도 각도잖아요. 그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20 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음봉으로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럼 단기 인제 쌍봉이 되는 거야. 쌍봉은 어디까지 민다? 직전 저점까지 미는 거거든.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는 거래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코스닥은 쪼끔 더 긴장을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요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선은 지금 뭐 그 다음 주 이제 7월 달 시작하게 되면 또 월이 바뀌고 그다음에 반기가 바뀌면요. 월말 분기말에도 인제 그 바뀌기 전에 일주일, 바뀌고 나서도 일주일, 요 2주일은 2주 동안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이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게. 예. 월이 바뀌고 분기가 바뀌면서 예 메이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월말 그다음에 분기 초, 분기말 예. 그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주 애매합니다. 이 기술적으로 캔들의 모양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저도 인제 월말 상반기 말 오늘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다른 또 이제 데이터를 봐야 돼요. 예 수급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 날은 또 이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공개 방송 못 하고 예 화요일 날 제가 또 인제 그 다음 주에 공개 방송 계속 하니까 중간중간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인제 하반기 장세가 출발하는데 오늘 공개 방송 이제 진행했고 일요일까지 하반기에도 제가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신규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가입을 해 주시고 6월 중순부터 가입하신 그 회원님들께서는 지금 뭐 수익이 많이 안 났어요. 뭐 단타 뭐 개별주 그러니까 요즘에 한 것은 저희가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일부는 쪼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을 겨냥해서 끌고 가는 종목군들은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예. 요번 주에는 저희가 요거 공략했어요. 요거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여러분들께서 그 한 13만 원 다시 한번 눌림 주기도 한번 보세요, 이거. 예. 그 나머지는 우선은 6월 중순부터 시장이 이랬으니까 시장이 좀 찌글찌글할 때는 우리 그 정의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먼저 관리라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그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뵈면 아니 시장이 막 찌글찌글하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있는 종목도 관리하기 좀 벅찬데 시장 조정 나올 때는 거기다가 막 새로운 종목군들 막 들이대고 또 물타기하고 막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께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6월 14일 날 여기서 장대 원목 맞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이럴 때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먼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제 시장이 쪼끔 돌릴 만하고 뭐 하방 경제 확보했다. 그러면 아까 인제 그런 종목군들 단기 및 스윙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 가지고 다 위기는 아니죠. 왜? 그래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뭐 테마주가 됐든 뭐 저평가 우량주가 됐든 걔네들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 단지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고 하니 누구도 이 최저점에서 한 번에 매수 못 합니다. 여기서 한 번에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죠? 그럼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하락이 나왔어요. 1차 하락이.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좀 찌글찌글할 때 한 3 번, 4번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6월 중순에 가입하신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새로운 수익보다도.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시장이 좀 색깔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무튼 그 상반기 때 수익이 안 나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종목 그 지금 물려 있는 것들 저는 뭐 종목 제 종목 물렸다 제가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인을 해야죠. 그죠? 예. 뭐 사람이 하는 건데 100%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맞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 신규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물려 있다든지 뭐 수익 난 종목군도 있으시면 그 종목을 가져오시면 지금 공개 방송에서 이제 이게 진단해 드리는 것이 이제 그 종목만 가지고 진단을 해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반기에 그 종목의 업황이 어떻게 되고 뭐 중국 시장하고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떤 섹터가 갈 것이다. 그걸 연관해 가지고 제 종목을 진단을 해 드려야 그게 오리지널 종목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종목 진단 해 드린다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종목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가지고 오시면 아무튼 제가 방송하면서 그 수시로 진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동일하게 30% 지금 할인 제공이 되니까 예, 저하고 하반기 시장을 한번 같이 매매를 좀 해보시고요. 아무튼 그 상반기 때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상반기 때 뭐 수익이 안 났다든지 그 물린 종목군들도 이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 한 번에 돌려버립니다. 시장이. 예, 주식이란 것은. 예, 그러려고 이제 주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요거 이제 그 뭐 7월 한 만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여유가 안 되시면 가입 못 하시죠. 가입 못 하시는데. 근데 저희 방에 오시면은 저는 종목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가 여러 가지 기법도 같이 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이제 못하는 그 얘기 못하는 그 내용도 정의원님 그 방송에서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리죠. 예, 꼭 종목만 이제 뭐 추천받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만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알고 있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께 그 숨김없이 다 전수를 해드리거든요. 물론 그게 좀 시간이 걸리죠. 뭐 한두 달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배우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많이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 네. 하반기는 저하고 한번 같이 매매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상반기 6월달 상반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모쪼록 그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 예, 저는 그 7월 하반기 장세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그 채팅창에 참여해 주신 이정복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자, 청해님들께서도 예, 월요일 오전 방송에서 예,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잠깐, 좋아요.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